자, 일단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놈의 대수를 비교하는 문제야. 대수 비교. 자, 그러면 일단 대수를 비교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어떤 꼴이어야 되냐면 문제에서 밑이 통일되어 있거나 지수가 통일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밑도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지수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야.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얘는 2의 2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 6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달라. 우리는 얘를 통일시켜야 돼. 근데 밑은 절대 통일시킬 수 없고 지수를 통일시키는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일단 이 각각에 대하여 통분하세요. 통분. 그러면 이 전체가 6이라는 놈으로 통분이 되었기 때문에 6분의 1제곱이라는 지수의 형태로 충분히 지수를 통일할 수 있는 거야. 얘를 6분의 1제곱으로 바꾸면 여기는 2의 세제곱이고 여기는 3의 제곱이고 여기는 6이 오겠죠. 따라오니? 그러면 얘가 9고 얘가 8이고 얘가 6이니까 아 얘가 제곱이고 그 다음에 6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풀이가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 어때요? 거기다가 6을 곱하면 안 돼. 그 지수에다가 6을 곱하면 안 돼. 여기 양쪽에 6제곱을 한다? 네. 그 근데 그렇게 다 나오죠. 지금은 나오는데 사실 분수면 상관없다. 잠깐만 분수면 네,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답을 내는 그 관점 하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뭐 정수적인 건 당연히 얘네를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이래지? 자, 넘어가서 또 나온다. 어우, 세상 적응하네.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있대요. 이때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더하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x가 1 이렇게 연락해요. 자 보세요. 그럼 얘는 1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1에 대한 우극한 이쪽 보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 하면 끝이고요. 자, 여기는 얘를 보는 순간 합성함수라고 해요. 합성함수. 그러면 얘를 보는 순간 합성함수라고 읽어줌과 동시에 얘는 머릿속에 뿔마 0까지 이렇게 고려해야 돼요. 뿔마 0까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이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이라고 생각하면 대입해. 그럼 얘는 뭐가 돼? F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지. 따라오니? 마이너스 1 사라지면서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0에 대한 좌극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0에 대한 좌극. 그럼 0에 대한 좌극하니까 답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이걸 때. 네. 맞아요? 오늘 딱히 뭐 볼 게 없는데? 근데 여기서 자극해가지고 답이 0이야. 아니 그 옆에가 0에 대한 좌극하니까 0. 맞지? 네. 이상한 거 만나요. 자, 넘어갈게요. 8번 갑니다. 8번. 지금 7번 맞췄어요. 그래요. 공식 써서 맞추면 더 잘할 것 공식 써서 같아요. 맞추면 오, 좋아요. 자, 8번. A1은 A2랑 똑같고 1이다. 그리고 A N 더하기 2는 A N 더하기 1 A N 더하기 1이다. A 80을 31로 넣는 나머지.
보자 얘들아. 자 일단 우리가 수열을 구함에 있어서 수열을 구하는 방법은 총 3가지밖에 없는 거야. 첫 번째, 문제에서 등차라고 줬거나 등비라고 줬거나 됐니? 근데 등차 등비가 아니야. 그럴 때는 뭔지 몰라. 규칙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규칙을 어떻게 찾냐면 어쩔 수 없이 대입해서 찾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이 식이 등차를 의미하니? 아니요. 등비를 의미하니? 아니요. 등차에 대한 표현, 등비에 대한 표현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얘는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니? 대입해서 규칙 찾아야지. 그게 안 됐어. 네. 그러면 A1은 1이고 A2도 1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A3이 나오겠네? A3이 뭐야? 1 대입하니까 1 곱하기 1 더하기 1이어서 5가 되나 보다. 됐니? 자 A4는 2를 대입하겠지? 그러면 A3 곱하기 A2 더하기 1이니까 2 곱하기 1 더하기 1에서 3 되나 보다. 됐니 여기까지? 자 A5는 얘는 A4 곱하기 A3 더하기 1이지? 이거 곱하니까 3 곱하기 2 더하기 1과 보다 1까지 하라고 있어. 자 A6은 이거가 7이죠? A6은 요거랑 요걸 곱하고 7 곱하기 뭐야? 오케이 3 더하기 1 그래서 22가 되네. 해보자. 자 H는 2개 곱하죠. 22 곱하기 7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쭉 다 말을 할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A8은 말이 안 되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오씨 얘들아 우리가 3점짜리에서 이렇게 막히면 자존심 상하잖아. 선생님도 자존심 상하는데 지금? 잠깐만. 왜냐면 A82, A8의 배수니까 일 수도 있으니까 뭐 153 곱하기 21을 31로 나누는 거 1, 2, 3 답이 없네. 쭉 나열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네. 빨리 푸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자, 그냥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이 2개 곱한 다음에 1 더하는 거니까 뭐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H는 이 2개 곱한 다음에 1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보고. 그러면 155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A8은 이 2개 곱한 다음에 1 더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주어진 얘네를 지금부터 31로 다 나눌 거야. 31로 나누면 얘 나머지가 1이고 얘 나머지 1 나오죠. 얘 나머지 2입니다. 얘 3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고 7이고 22죠. 따라오세요. 이거 31로 나누면 나머지 뭐예요? 0이죠. 맞나요? 그 다음 이거 30을 넣으면 나머지 뭐예요? 1이죠. 그쵸? 굳이 여기에는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거. 어차피 31로 나오면 떨어지는 수니까.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A9를 구해보시면 자 봐봐 어떻게 되는지. 얘는 이거 2개를 곱해. 이거 2개를 곱해. 그 다음 더하기 1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2개를 곱하면 어차피 얘는 31의 배수지. 얘가 어차피 3의 31의 배수니까. 그래서 이걸 곱한 다음에 더하기 1인데 31로 나오면 나머지가 1 나오는 거야. 즉 반복되는 거지.
그렇게밖에 못하겠는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규칙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 1, 2, 3, 7, 22, 0이라는 애가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주기를 보니까 7개가 반복되고 있는 거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주기가 7이니까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주어진 80을 7로 나눠. 그럼 7로 나눈 나머지가 3이야. 얘는 7로 나눈 나머지가 3입니다. 됐나요? 그럼 7로 나눈 나머지가 3인 A3이랑 똑같다. 답은 2번.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입밖에 못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청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지울게요. 자, 9번. 유형 써보세요. 유형. 유진이 맞았어? 청주 맞았어? 틀렸습니다. 유형. 내신 때 뺀질나게 한 거예요. 뺀질나게. 주어진 예를 보면 얘가 상수 A라고 보여야 된다고. 얘가 상수 A라고 바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쟤를 A라고 잡아버리면 f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라고 잡히고 그에 따라서 A를 이제 구한다는 거지. 이제 A를 구하는 거야. A라고 잡은 저수를 구한다. 그럼 봐봐. A는 얘가 A여서 0부터 3까지 FT DT인데 이제 얘를 A라고 잡으면 이 fx가 사실은 간단하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a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얘는 적분의 3분의 1 t세제곱 더하기 t제곱 더하기 at 0부터 3까지. 자, 3을 대입하니까 9 더하기 9 더하기 3a에서 18 더하기 3a가 나오는데 그게 뭐다? 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8 더하기 3a가 a니까 정리하면 이 a는 마이너스 18, a는 마이너스 9가 나온다. 이해되니? 그래서 a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 대입해주시고 3을 대입하니까 9 더하기 6 마이너스 9를 답은 6이렇게 돼요. 이해되세요? 성우도 지운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안 푸는 건데? 지금 차수 비교 그 fx가 어. 2차면 어떻게 돼요? 1차면 어떻게 돼요? 맨날 좀 안 돼. 둘 다 주어진 얘 보자마자 이거 A라고 잡아서 무슨 유형이다. 혹시 이 유형은 기억나나요? 한정은 있어요? 우리 내신 때 많이 했어요. 저거 보자마자 보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녹화되고 있죠? 응? 녹화하고 있죠? 녹화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10번 갑니다. 10번 얘기하시고.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주어진 가식에 대한 y의 최대값과 주어진 나식에 대한 y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건 y니까 여러분들은 y에 집중하셔야 돼요. y. 그럼 내가 여기서 y를 구하려면 나머지를 다 옆으로 넘기는 게 좋잖아. 사실 여기서 풀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y를 정리하자고. 자, 그럼 로그 2의 y는 3 마이너스 로그 2의 x제곱 더하기 1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와. 맞지? 왜? 뭐 이상해? 아니 근데 전 루브를 한 다음에 루브 2를 쓰고 y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은 루브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2가 이따 봐줄게. 일단 봐봐.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로그에 대해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로그로 밑으로 통일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로그 2의 8로 바꿔야지. 정리하니까 로그 2에 x제곱 더하기 1분의 8이 나온다는 거지. 따라와. 그래서 y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y를 구하면 y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8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이거에 뭘 구하겠다? 최대값을 구하겠다. 자, 그러면 얘가 최대인데 그러면 주어진 얘는 무조건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따라오니? 그러면 이 전체가 크려면 분모는 제일 작은 거여야 되니까 얘가 0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 x제곱.
그치, x제곱이 0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 그래서 y는 8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구하려는 건 y란 말이야. 그러니까 y를 집중하고자 y 빼고 나머지 넘겨야지. 자, 넘긴 다음에 정리하니까 로그 4에 얘는 로그 4에 4 밑 4로 통일시켜 주시고 그 다음 4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밑이 2인 상황이니까 잘 봐. 자, 밑을 2로 만들려면 여기다 루트 씌우면 돼. 맞니? 그럼 여기도 밑을 2로 만들려면 여기다가도 루트 씌우면 돼. 여기까지 여기 똑같이 루트를 씌우면 여기도 2분의 1이 빠져나가고 2분의 1이 빠져나가니까 어차피 1이 된다고. 밑을 2로 통일시키는 과정이야. 또는 얘를 밑을 4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를 제곱하면 여기 똑같이 제곱하면 돼. 밑을 4로 바꾸면 된다고.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밑을 2인 걸로 바꿔버리면 여기에서 y는 루트 4 x제곱 더하기 1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뭘 구하겠다? 최소값 소수. 그럼 얘가 언제일때 최소? 이 전체가 작아야겠지? 그럼 x제곱은 0일 때가 최소겠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y의 최소값은 2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8에서 1을 빼니까 답은 6 이렇게 나옵니다. x가요. 얘가 0일 때. 네. 왜냐면 얘가 제일 작아야 어쨌든 최소니까. 루트 안에 있는 게 작을수록 최소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11번 갑시다. 11번. 자, 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연속함수의 성질부터 알고 계십시다.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함수의 성질이 뭐냐면 연속하고 연속은 더해도 연속. 연속함수 두 개 더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연속하고 연속은 빼도 연속. 연속하고 연속은 곱해도 연속. 연속하고 연속은 나눠도 연속. 이게 연속함수의 성질이야. 알겠니? 연속은 연산이고 연속이야.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더라도 연속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여기서 시험에서 맨날 실제 나오는 것은 나누게 되는 거거든. 나누기, 반, 나눌 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건 불변이야, 불변. 다 나눌 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봐봐. 얘들아, 10분 먼저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x 더하기라는 것과 y는 3x라는 애가 있어. 얘는 더해도 연속, 곱해도 연속, 다 보여야 돼, 빼도 연속. 근데 이걸 실제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연속이 아니야. 이유는 분모가 여기 될 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잖아. 존재하지 않았어. 분모가 뚫리게 된다. 분모가 여기 되는 x가 있다면 걔는 무조건 연속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유는 f-1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모가 뚫려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연속함수에서는 나눌 때 분모는 0 되면 안 된다. 이게 일단 우선입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개념을 일단 그대로 한번 옮겨보시면 문제에서 fx는 2차함수라고 나왔고 여기는 2차란 말이야. 2차분의 x에 대해서 불연속인 x가 존재한데 그 말은 주어진 얘가 0이 되는 애가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애가 존재해야지만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분모가 있는 애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fx는 0이 되는 x가 존재한다는 거야. 따라오니? 그럼 얘는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판별식으로 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같아야 되는 거야. 판별식 같으면 얘가 x-1의 제곱 이렇게 중근. 그러면 1일 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어떻게 읽어주시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구나. 근이 줘야 되는구나. 이쪽으로 가자.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나아갑니다. 나. 자, 나에 대한 식을 보면 봐봐. 여기가 지금 극한값으로 나왔지만 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극한값은 어차피 함수값이랑 똑같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건 뭘 준 걸까?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건 대칭축을 준 거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얘는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네.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 함수값이 같다. 이 말은 무조건 대칭축을 줬다라고 읽어줘요. 이렇게 읽힐 때까지 오답을 반복하면서 계속 읽어나가는 거야. 설명 한번 해볼게. 자, F1하고 F3이 같다는 얘기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1에 대한 함수값과 3에 대한 함수값이 이렇게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대칭축은 저놈의 중점이 2일 수밖에 없다. 이걸 주고 있는 거야. 이 두 개 한번 합쳐보겠다. 따라오니? 이거는 무조건 있는 방법 연습하셔야 돼요. 선생님처럼. 자, 그러면 빠르게 이제 가자. 자,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 근이 존재하네. 그 다음 f1하고 f3이 같으니까 아, 대칭축을 줬네. 축이 2라고 준 거야. 그럼 fx는 대칭축이니까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축이 2인데 꼭지점을 모르니까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k인데 이놈의 분배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놈의 분배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판별식 써주시면 짝수 판별식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됐니? 자, 그러면 F2가 의미하는 건 이 데이터니까 K죠? K의 최대값은 K의 최대값은 0이 나오는 거지. 이래니 이 문제는 단순히 문제를 풀기보다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속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가족권 보자마자 아, fx가 0인 애가 있네 이렇게 읽는 거야. 우리말로. 나 보자마자 아, 축 좋네 라고 읽는 거야. 알겠니? 자, 넘어가서 12번 갑시다. 12번. 이거는 계속해서 개념을 까먹는 것 같은데? 자, 보자. 자, 일단 5에서의 위치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가 바로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이제 그냥 개념이 사실 부족한 거야. 이거는 맞췄어요? 자, 그러면 5에서의 위치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 위치에다가 0초부터 5천까지 대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함으로써 5초일 때의 위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처음 위치를 보면 문제에서 원점을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0이야. 다 써주시고. 그 다음 주어진 이거 구해보면 첫 번째 t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a를 0부터 5까지. 자, 계산하면 125 마이너스 75 더하기 5a가 돼서 50 더하기 5a가 됩니다. 근데 얘가 위치가 나오나? 5라고 나왔어요. 위치가 5라고 나왔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이 나오는 거지. A는 마이너스 9다 구해주시고. 따라오십니까? 0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의미하는 건 얘는 0부터 4까지 주어진 저놈의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절대값.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9니까 갑니다. 0부터 3까지 3에 t제곱 마이너스 2t 얘가 마이너스 9야. 그럼 3으로 묶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이 전체의 절대값,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이. 따라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0부터 3까지 3의 t-3의 t 더하기 1 이놈의 절대값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를 보니까 이놈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그러면 0부터 3까지를 보면 0부터 3까지는 음수죠. 그러니까 0부터 3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그리고 3부터 4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값이 있으면 분명히 나와. 나눠야지. 언제가 양수고 언제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은 절대값 여기까지 하면 나눠야지. 왜냐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프레임 이거야. 봐봐. 사실 이거를 절대값이 있는 건 이걸 접어 올린 그래프를 갖다 줘. 접어 올린 그래프. 봐봐. 원래는 마이너스 1하고 3의 얘가 있는데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원래는. 근데 실제 내가 접근할 거는 이게 아니라 얘를 접어 올린 이걸 접근한다는 얘기야. 요걸. 이해돼요? 그러면 얘를 0부터 3까지 하는 거니까 0이 여기 있고 이만큼이 돼요. 여기까지 이래. 그러면 0부터 3까지는 애초에 얘가 아니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접어 올린 애를 접근해줘야 되는 거고 2부터 3까지는 그냥 얘를 접근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절대값은 절대값을 벗고 나올 때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양수면은 플러스로 나오니까 그냥 저렇게 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정확한 개념까지. 그죠? 여기까지 했지만 그 다음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끝. 13번. 자 일단 문제에서 A하고 B가 나왔고 뭐 A, B에 대한 여러 가지 막 C가 나온 것 같고 내가 구하려는 걸 보면 얘들아 구하려는 건 이놈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야. 비율. 얘를 볼 때는 얘를 비율이라고 먼저 읽어줘야 돼. 내가 정확하게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도 되지만 B를 안다면 그냥 사실 B를 구한다면 문제는 좀 더 간단히 풀릴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누기 된 형태를 물어봤을 때 걔가 혹시 비율인가? 내가 비율도 구할 수 있나? 먼저 이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얘를 비율을 주는 습관. 자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5의 B가 한 직선 위에 있다. 그 말은 5가 어딘가 있는데 A가 어딘가 있고 B가 어딘가 이렇게 있나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때 5의 분의 5B가 의미하는 건 이만큼의 길이비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만큼의 길이비는 사실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닮은이기 때문에 x좌표의 비율로도 볼 수 있고 이해되세요? y좌표의 비율로 봐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예를요 우리는 그냥 x좌표의 비율 a분의 c를 봐도 되고요 y좌표의 비율 b분의 d를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먼저 봐주시면 문제가 조금은 간단하다는 거지. 얘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 5a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루트 c제곱 더하기 b제곱. 물론 이렇게도 답은 나오지만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그럼 봐봐. 내가 a분의 c를 할 건지 b분의 d를 할 건지 지금부터 그거는 찾아놨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분의 c는 문제에서 ac랑 관계식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처리를 할 수 있긴 있을 것 같고 b분의 d도 보니까 여기 b하고 d에 대한 식이 있으니까 여기 어느 정도 처리는 될 것 같아. 맞니? 그걸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b분의 d를 구해보면 b분의 d 갑니다. 자 b는 열어자 2의 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가 됩니다. 얘는 2 곱하기 2의 얘가 dc죠. 3분의 2c가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d라는 놈은 2의 3분의 2c 더하기 1이고 d라 거꾸로 썼나? 잘못 썼네. 자 b는 2의 3분의 a 더하기 2고요. 얘는 2의 3분의 2c 더하기 1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결론적으로 계산하면 2의 3분의 2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됩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지수의 나누기는 빼기로 간다. 여기서 이걸 빼야지. 빼는가요? 됐어요? 자, 그러면 봤더니 여기에서 이 C-A가 마이너스 6이라고 주고 있네. 이 C-A가 마이너스 6이라고 주고 있네. 얘 마이너스 3제곱 답은 8분의 1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었다면 뭐 잘했어. 칭찬할 만하거든. 연산 잘했으니까. 근데 애초에 쟤를 비율 자체로 읽어버리면 문제는 훨씬 더 간단하게 풀린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14번 가도록 합시다. 14번. 자, 주어진 fx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그러면 머릿속에 극대값을 갖는다. 유진아, 이거 보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극대값을 가져야 극대값? 어떻게 극대값을 가져? 네. 성주야, 극대값 언제 맞죠? 뭐가 떠올라야 될까? 그래프? 우리 극대값, 극소값 어떻게 부르야지? 얼씨구 극대값 어떻게? 네, 2분에서 0이 되는 걸 찾으면서 더 나아가서 부호 변화까지 있어야지 그렇게 되죠. 맞나요? 네. 그러면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 그때는 플러스지 마이너스. 그쵸. 그때는 이렇게 생긴 거죠. 네. 그러면은 이놈의 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이게 일단 기본이야, 얘들아. 프라임에서 0 되면서 부호 변화까지 있도록 주어진 쟤네를 설정한다. 일단 저기 있는 저 개념 먼저 우겨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가 뭔지. 이 문제를 푼다면 봐봐. f'x가 3x제곱 더하기 6ax 더하기 12a가 되는데 따라오세요. 주어진 저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지 그때가 존재하냐라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얘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최고차항이 양수이면서 만날 수도 안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가 F'이면 얘는 항상 양수야. 그럼 이때는 그때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그래프여야 겠구나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 중에 극대는 언제야? 그때가 극대니 이때가 극대니 왼쪽 오른쪽? 왼쪽이 극대라는 거지. 얘가 극대고 얘가 극선이지. 근데 문제를 보니까 극대를 끝나네. 극대를 갖는 자연수 A개수를 구하래. 이해돼? 그러면 극대를 갖기 위해선 x의 범위 같은 거 없었어? 있었죠? 보세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0보다 클 때 극대를 갖는다는 얘기는 실제 마이너스 10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내는 얘기지. 이해돼? 저런 문제가 뭐야? 근의 분리. 한판 축을 조사한다. 근의 분리로 풀어야 된다. 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 사이는 3x제곱 더하기 6ax 더하기 12a는 0이라는 이놈에 대해서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0보다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되는데 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 그래서 세 가지 한판축을 조사한다. 근의 분리, 한판축. 자, 함수값 f'-10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양수여야 되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 판별식.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양수여야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대칭축.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비례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 한다. 요 세 개를 가지고 A 보면 구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근의 분리 문제가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넘어가자고.
이게 뭐냐면 같은 각도 나오면 꼭 처리해 주시고 이 문제는 원하고 접선이 나왔네요. 접선. 그럼 원하고 접선이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직각 표시도 해줘야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치? 기본이니까 저희 직각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어진 코사인 BAC가 있는데 BAC라는 각도는 사실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를 제가 세타라고 잡아버리면 세타라고 부르기 편하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가 16분의 9구나라고 나와있네요. 여기까지 따라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서 본 순간 저 삼각형 ABC에서 두 변과 끼인각을 하니까 BC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십니까? 두 변과 끼인각을 하니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 저기 세타를 표현한 순간 여러분들은 BC가 바로 보이셔야 돼요. BC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스타라고 해서 일단 BC는 무조건 깔고 가야 돼. 기본적으로 두 변과 끼인각을 할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두 변과 끼인각을 할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BC 괜찮아? 네, 두 명만 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놓고요. 여러분들 일단 어떤 게 보이셔야 되냐면 여기서 필수 개념은 저편각입니다. 저편각 익숙해요? 익숙하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저편각이라고 합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편의상 불러요. 봐봐,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지금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 접선에서부터 이렇게 현이라는 애가 있겠지?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 각은요 이 현을 가지고 있는 호 있죠? 이 현을 가지고 있는 이 호 있죠? 저 호를 포함하고 있는 원주각과 똑같아요. 이 현을 가지고 있는 이놈에 대한 원주각과 똑같습니다. 얘가 저편각. 선생님 저런 뻘이요? 이거 중3 때예요. 기억나요? 얘들아 이거 중3 때요. 중3 때 주어진 이놈은 여기랑 똑같다 이렇게요. 증명해줘?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네. 그럼 이거 외워야 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한 이 호에 대한 각은 여기 이 각은 이 호에 대한 원주각과 똑같다. 저거 먼저 정확히 체크해야 돼. 증명이 뭐야? 증명은 내가 여기 세타라고 잡고 여기를 이렇게 90도를 만나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세타임을 지금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려버리면 얘는 지름이란 얘기니까 여기 직각이라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직각이잖아. 접선이니까. 그럼 여기 뭐라 쓸 수 있어? 여기는 2분의 타임만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가 뭘 수밖에 없어? 세타일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요? 즉 여기는 이걸 끼고 있으면 무조건 세타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끼는 안 나오고 무조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를 끼고 있는 이거에 대한 세타는 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게 일단 기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각을 표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가 보이면 참 좋았겠는데 여기랑 여기요. 접선과 이 현이 이루는 각. 그래 여기 봐. 접선과 이 현이 이루는 각은 이 현에 대한 요거 있죠? 이거에 대한 원주각과 똑같아요. 이 현에 대한 호가 있죠? 그놈에 대한 원주각과 똑같다고요. 이 현에 대한 호 있죠? 그거에 대한 원주각과 똑같다고요. 저기 별표가 뜨르르 하고 따라오셔야 되는데 저기 아마 안 보였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저기까지가 기본 세팅이라고. 기본 세팅.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물론 저 별표는 별표라고 하기보다는 별표일 수밖에 없구나. 여기까지 되네. 그럼 이제 지우고 이거 지운다. 이제 풀게. 정편각 지우고 지우면 자, 그러면 일단 BC는 바로 끝나야 돼. BC 봤더니 내가 여기에 있는 세트를 알고 있고 두 변을 알고 있기 때문에 BC는 끝났다. 코사인 법칙. 구해보면 16 더하기 36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16분의 9니까 계산할게요. 지워버리고요. 저걸 3 넣는 52 마이너스 27 하니까 25
BC의 제곱이 25니까 BC는 5 맞네. 끝났네. 그래서 BC는 5인 거 끝났어. 여기가 스텝 1. 자 그러면 BC가 내가 5인 걸 알면 이제는 뭘 알 수 있을까? 여기 아래 다 집어치우고 뭘 알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주어진 문제를 보면 얘들아 삼각형 나오고 외접원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야. 삼각형 나오고 외접원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은 활용이 될 수밖에 없어. 사인 A분의 A는 2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를 구해버리면 여기 있는 이놈의 코사인을 알잖아. 그럼 코사인을 알면 사인을 알겠지? 하나의 삼각함수 알면 나머지를 더할 수 있다. 따라와. 그러면 사인 아니까 사인 스타분의 5는 2R 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겠네. 사인 세타분의 5는 2R 사인 법칙.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겠네. 사인 스텝은 2. 네, 사인 세타분의 5, 사인 세타분의 5. 사인 법칙 이놈들. 사인 법칙. 그럼 얘는 언제 활용하냐면 한 각과 대변을 알 때. 한 각과 대변을 알 때. 대변이 뭐냐면 마주보는 변을 의미합니다. 저렇게 한 각과 마주보는 변을 알 때는 사인 법칙 활용하면 이게 무조건 반지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외접원.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이 나왔다면 어쨌든 사인 법칙은 조금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야 되니 먼저 보이셔야 된다. 여기까지 계세요? 여기까지. 뭐야? 그래서 잘하네. 자 봅시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AD를 구하래. AD 구하래. 자 그러면 주어진 이러한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형태거든. 주어진 이거는 그림을 암기합니다. 그림을 암기할 거야. 자 봐봐. 접평각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성분을 주르륵 연장해서 이렇게 잡아버리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과 그림 외워.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은 닮음이 보이셔야 돼요. 수능 대비를 하는 고3이라면. 이유는 여기 당연히 세타고 여기 내가 x라고 하면 이 삼각형 세타 x, 이 삼각형 세타 x, AA 닮음. 근데 AA 닮음을 각도하고 찾는 게 아니라 저평각 나오고 각 체크하고 연장선 연결하면 닮음이 바로 보이셔야 된다. 이해돼? 따라와. 그래서 저 그림은 정말 유명한 그림이니까 머릿속에 그냥 닮음이구나가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자 그래서 닮음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 별이고 여기 동그라미라고 적으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별 동그라미 됐니?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닮음이 보여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 닮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AD라는 길이를 구하는 거야. 이 AD는 사실 닮음으로 구하는 거지. 자,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 뭔지 모르니까 여기 A라고 한번 잡아보고 여기 뭔지 모르니까 B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작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는 4대 A 대 B 한번 이렇게 써보자. 오케이? 자, 그럼 큰 삼각형의 길이 B 그대로 갖다 쓰자고. 자, 4가 의미하는 건 둔각에서 별이야. 4가 의미하는 건 4가 길이가 되면 둔각에서 별이야.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둔각에서 별은 6이 따라오겠지?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A가 의미하는 건 둔각에서 동그라미야.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둔각에서 동그라미네. 둔각에서 동그라미 B를 의미하네. 이해돼?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B라는 길이는 둔각하고 마주보는 가장 긴 변이다. 6 맞아요? 5 아니에요?
어느 거? 요거? 네. 요거 6. 저 4가 이 4는 둔각에서 별. 둔각에서 별. 6 맞는데? 이 4대 AD B는 이 작은 삼각형의 길이 4대 AD. 네. 그럼 이 작은 삼각형에서 4는 큰 삼각형에서 어디야? 둔각에서 별이니까. 큰 삼각형에서 둔각에서 별이니까 6이지. 아, 그참 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마지막. 이 B가 의미하는 건 작은 삼각형에서 B 가장 긴 변.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 A 더하기 5가 되죠.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놈의 길이를 찾아보니까 여기다가 닮은이가 1.5자 2분의 3이라고 찾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A에다가 2분의 3을 곱한 게 B가 돼야 되고 B에다가 2분의 3을 곱한 게 A 더하기 5가 돼야 되니까 주어진 이걸 가지고 A, B를 구할 수 있겠구나. 형주 여기 놓쳤어?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양쪽에 두 배를 하고 A, B를 구해. 또는 자, AD가 6이래. 그럼 AD가 6이면 B에다가 6 한번 대입해보자. 그냥 연립하면 돼. 연립하면 B는 6, A는 4야. 실제로 여기 B에다 6 대입하고 A 4 대입하면 23대입해. 연립하면 나와. 자, 그래서 B가 6이고 A가 4임을 구한 겁니다. 얘가 6이고요. 얘가 4임을 구한 거예요. 따라오시나요? 그러므로 얘는 맞다 체크가 됩니다. 선생님, 사각형 구하는 거 없는데. 자, 사각형 ADBO를 구하래요. 자, 갑시다. 마지막입니다. 사각형 ADBO를 그려보시면 선물입니다. ADBO 이것처럼 됐니? 평행, 아니, 사다리꼴인 줄 어떻게 알지? 뭔가 사다리꼴임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각형 두 개. 삼각형 두 개로 그려도 되겠구나. 삼각형 두 개로 구하자. 자, 가볼게.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구하려고 보면 요거하고 요거 알고 있어. 그럼 뭐 알아야 돼? 오케이. OA라는 반지름 알아야 돼. 근데 아까 반지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어떻게? 사인 법칙. 여기서 사인 법칙을 가져가시면 반지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십니까?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을 가져가려면 나는 사인 세타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사인 세타를 구해야 돼. 그러면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의 또는 공식 활용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코사인의 제곱은 256분의 80을 따라오고요. 그에 따른 사인의 제곱은 256분의 더해서 1 돼야 돼. 그러면 144가 따라오는 거예요. 네, 틀렸다. 175가 따라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사인은 16분의 5, 35, 7 이렇게 돼. 사인 스타는 16분의 5, 7.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사인 스타를 알았기 때문에 반지름을 구하자. 원의 반지름. 자리가 여기 그냥 다 지워도 되니? 네. 지울게. 갑니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는 5라는 놈에 대하여 얘가 이 R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사인 세타 그대로 대입해. 사인 세타 대입하니까 16분의 5 루트 7분의 1분의 5가 이 R이 되니까 2를 여기로 날려버리시고 5 나눠주시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7분의 16이 되니까 루트 7분의 8이 반지름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주어진 삼각형 AOB의 넓이가 끝났습니다. AOB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 4 곱하기 반지름 루트 7분의 8 곱하기 사인 세타 16분의 5 루트 7. 삼각형 AOB 끝났고요. 자, 그 다음 남은 삼각형 ADB를 구하면 돼. 남은 삼각형 ADB를 구하면 돼. 자, 남은 삼각형 ADB를 보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4야.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넓어진 거죠. 선을 내면 수직이 되는 괜찮나요? 여기가 3이에요. 여기는 피타고라스면 높이가 나오죠. 여기가 루트 7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삼각형 ADB의 넓이가 끝납니다.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 루트 7 이렇게요. 그래서 3 루트 7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합시다. 자, 계산하면 8 지워지고 다 지워진다. 다 지워져. 루트 7도 지워져. 5 남아. 답은 5 더하기 3 루트 7인데 A, D, B, A, O, B. 안 돼. 안 돼. 속았어. 여기 세타 아니야. 자, 코사인 BAC는 요만큼이야, 요만큼. 여기가 세타가 아닌데, 여기 이만큼인데? 세타는 이 전체고, 여기는 이만큼에 대한 각도인데? 무슨 말인지 애니? 이등변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 세타는 이만큼인데 지금 선생님은 세타를 요만큼이 세타라고 해서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일단 뭐 다음 시간에 합시다. 거의 다 끝났으니까 하나만 잘못 본 거 같아요. 정리. 자, 일단 삼각형 ADB는 잘 구했고 삼각형 AOB의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 삼각형 AOB에 대해서는 이놈에 대해서는 이 세 변의 길이를 지금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느낌입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코사인을 알고 그에 따른 사인 구하고 넓이까지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쟤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뿐이야. 쉽게.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체크 한번 해보자. 자, 반지름의 길이 좀 전에 루트 7분의 8이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여기가 4가 되는 거야, 4. 따라와. 그러면 넓이 어떻게 구해? 선의 발 내려서. 됐니?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이 등분 되니까. 여기가 2고, 피타를 쓰면 여기 길이가 나오겠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 길이를 x라고 하면 x의 제곱은 루트 제곱해 7분의 64 마이너스 2의 제곱 4 7분의 28 정리하니까 루트 7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야. 7분의 36이 나옵니다. 높이가 루트 7분의 6이에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7분의 6 얘가 넓이가 되는 거야. 정리하니까 7분의 12 루트 7이 되는 거야.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7분의 12 루트 7이랑 3 루트 7 더해. 그러면 답은 7분의 33 루트 7 이렇게 나온다. 네. 그거에 대해서 7분의 33 루트 7이 나온다. 그래서 정리해야 될 것 중 여기에 있는 여기 옆에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해준 거 세변의 길이를 알면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는지. 자, 결론. 세변의 길이를 알면 사실은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세변의 길이를 알면 다 준 거야. 다 구할 수 있어. 그걸 구하는 방법들을 요걸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끝. 이따위 모던팔 시간 두 문제. 자, 봐봐. 자, 일단 내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호 CD의 길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놈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쪼개놨을 때 반지름 알고 뭘 알아야 돼? 각을 알자. 각. 그럼 각은 어떻게 구해? 각을 구하는 방법이 떠올라야 돼.
다시. 자, 얘는 어쨌든 내가 이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호흡이 R 세타 끝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문제에서는 반지름이 주어져 있어요. 반지름은 1루트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각을 구하는 방법 해서 정리하셔야죠. 그러면 각을 구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의 80% 성주야 오늘 미적분에서도 했는데 각 어떻게 구해야 했지? 그러니까 저 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응? 양변각기인가? 팔골을 제외하면 이등변 상태. 자, 근데 봐봐. 이 각을 구하는 방법은 이 각은 특수각이 아니면 못 구해. 각이 막 40도 이런 거는 특수각이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길이를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뭐 3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5면 이 각은 모르는 거야. 각을 정확히 구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사인 세타는 뭐 3분의 루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뿐인 거지. 근데 지금 얘는 각을 직접적으로 구해야 되거든. 그럼 얘는 무조건 특수각일 수밖에 없고 특수각을 구하는 방법은 문제에서 길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길이 B가 2대1 때 루트 3이라면 60도고 30도고 이렇게 길이를 찾는 거야. 얘들아. 이게 필수야. 각을 찾는 방법은 길이로 찾아내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다고요. 길이로요. 자, 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을 먼저 해갑시다. 가장 기본이 뭐냐면 원하고 접선이 나왔는데 접점을 위해서 수직 표시를 안 했다면 기본이 부족한 겁니다. 다시 원하고 접선이 나왔는데 중심에서 접점에서 수직 표시 안 하면 기본이 부족한 거야. 일단 여기 직각 해줘야지. 원에서 접점에서 직각 해줘야지. 이렇게 따라오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얘는 여기가 -4,4인데 이 직각을 활용하고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본다면 여기가 반지름 2루트이고요. 여기가 -4,4에서 4,4에서 0,0 3 이게 되니? 즉 2대 1이 각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60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본으로 흘러가면 이렇게 가고 당연히 좌우가 대칭인 상황이니까 여기도 60도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세타는 길이를 통하여 60도 3분의 파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답은 3분의 2루트 파이가 답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답이 중요하긴 해요. 접점이라서 수직 표시하자라는 것과 오케이? 각도는 길이 비로 찾는다는 것 두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읽는 방법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네. 자, 넘어가서 19번 갑시다. 19번. 이거 뭐야? 갈게요. 자, 일단 fx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왔고 여기에 있는 얘를 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셔야 될까? 쟤는 n부터 m까지에 대한 평균 변화율 괜찮아? 맞아? 그리고 n,fn, m,fm 그놈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당연히 볼 때는 기하학적으로 본다면 기울기로 봐줘야 돼. n하고 m에 대한 기울기다라는 거죠. n 찍고 m 집어서 그놈의 기울기를 보겠다는 얘기야. 저 보자마자 기울기를 당연히 읽혀야 된다. 왜냐면 평균 변화율을 읽힌다면 평균 변화율이 기울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기울기를 읽으려면 어쨌든 fx를 그려야 돼. fx를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셔야 돼요. 오케이? 그려보겠다고요. 자, 근데 문제 보니까 a가 정수라고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이 a가 정수란 얘기인데
정수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사실 여기는 나올 수가 없어. 지수함수에서는 이 a가 음수일 수가 없어. 오케이? 마이너스 2x제곱 이런 거는 애초에 정의되지 않았다고. 그러므로 일단 이 a는 여기에서 증가 감소가 처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a가 0과 1 사이거나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 감소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정수라고 했어. 그리고 심지어 a는 1이면 함수가 너무 허접하니까 답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증가 함수구나라고 먼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계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시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볼게요. 자, 얘는요.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애를 그리세요. 근데 1보다 큰 같은데 그리라고 했으니까 1,a를 찍어서 여기서부터 오른쪽만 나오는 얘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얘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주어진 얘는 어떻게 그릴 거야?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0,1을 지나는 거지. 그래서 0,1을 찍어. 어딘지 몰라. 밑에 좀 찍어. 좀 찍을게. 그리고 1을 대입하면 왜냐면 1을 기점으로 나뉘니까 1,5-2분의 a를 지나는 어떠한 1 대입하니까 6-2분의 a지. 저 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인 거야. 그래서 1,6-a가 뭔지 모르지만 대충 찍어보면 이 두 점을 지나는 뭐 이런 직선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까지 되세요? 기울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봐봐. 이런 상황이 지금 fx의 그래프인 거야. 근데 m하고 n, 모든 mn에 대해서 항상 기울기가 양수여야 된대. 그러면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내가 여기를 m이라 하고 여기를 n이라 하면 기울기가 어때? 음수가 나오지. 맞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m하고 n을 이겼을 때 항상 양수가 되려면 저 빨간색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라는 거지. 선생님, 저는 얘를 기울기 음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너네가 m을 여기다 잡고 n을 여기다 잡으면 이게 기울기가 음수가 나서 애초에 말이 안 돼. 기울기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 기울기가 양수면서 여기 위에 있으면 이렇게 가도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즉 여기 있는 이 점이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보다 아래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m하고 n을 내가 어디다 잡든 무조건 기울기가 양수만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지. 이렇게 잡으면 내가 m을 잡고 여기다 n을 잡으면 당연히 양수, m을 여기다 잡고 n을 여기다 잡더라도 기울기는 양수.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설정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결론. 일단 이놈의 기울기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 따라오세요. 기울기가 음수면 m하고 n이 여기 있으면 얘네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니까 이게 틀려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4-2a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 따라오니 양수면서 이렇게 생기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m하고 여기는 n 지금 기울기가 음수가 되버리니까 즉 여기에 있는 1,6-2분의 1이라는 좌표가 여기에 있는 1,a라는 좌표보다 어쨌든 아래 있어야 됩니다. 만나도 성과는 없겠네요. 계속 증가하는 게 맞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6-2분의 a라는 좌표가 a라는 좌표보다 아래 있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얘기해 주시면. 분님? 같아도 되지 않을까? 여기 이렇게 같아버리면 이렇게 가니까 되지 않을까? mn 뭘 설정하더라도 저건 양수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가 다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같아도 되는지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가면 mn을 없다가 찍어도 무조건 기울기 양수 아니에요? 같아도 되는 거죠. 같으면 0도 양수. 0이 안 되지 애초에 다. 서로 다른 mn이기 때문에 mn을 같을 때 못 찍어. m을 여기다 찍으면 m을 여기다 찍어. 서로 다르다면 그럼 같다는 소리. 그냥 그렇게 할게요. 이해되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예를 풀어버리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일단 선생님 문제는 적었는데 여러분들 맨 마지막 가면은 맨 마지막 한번 문제 보세요.
필요 충분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필요 충분은 이렇게 표현하거든. 필요 충분. 필요 충분이 의미하는 건 사실 얘하고 완벽한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야. 필요 충분 동치라는 말이야. 그래서 걔를 필요 충분이라고 나와 있으면 필요 충분이라고 읽지 말고 좀 더 편하게 HT의 빗대값이 0이고 IT가 A부터 무한에서 증가하는 이렇게 읽어 그냥 증가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 말랑 똑같은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을 필요 충분이라 읽지 마. 그냥 그렇게 하는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필요 충분이라고 읽는 순간 더 헷갈려버려. 이걸 만족시키게 하는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천천히 봅시다. 자, 일단 GX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GX는 fx를 그리는데 x가 음수인 데만 fx를 그리고 x가 양수인 데는 얘를 어떻게 하래? y축 대칭하래. y축 대칭하래. 걔가 gx라는 얘기야. 봐봐, 내가 fx를 지금부터 그릴 거야. 근데 x가 음수인 데다 지금 사차함수를 그릴 거거든. 그럼 사차함수 여러분들 그리고 싶은 형태를 좀 떠올려봐. 사차함수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얘를 왼쪽만 그려버리고 fx를 왼쪽만 그려버리고 오른쪽은 그대로 얘를 다시 접어버리라는 얘기지. 얘를 그대로 다시 접어버리고 이런 형태라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이렇게 그렸을 때 gx가 실수점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극값이 3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사차함수를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있는 이놈을 딱 갖다 붙이면 얘는 극값이 5개가 나오니까 탈락이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혹시 내가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y축을 갖다 넣었어. 그럼 얘는 왼쪽에는 fx를 그리고 그 다음에 대칭한 형태를 그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여기서 필수점이 나왔다 미분 불가능하겠지. 이해돼요? 그럼 일단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y축을 여러분들이 이놈을 가지고 y축을 찾을 때 당연히 뾰족하지 않게끔 여기다든지 이렇게 잡아야 되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찾고 가자. 봐봐, 빨리 좀 찾자. 집중. 자, 그러면 사차함수 형태 중 답이 될 수 있는 건 요게 답이거나 아니면 이런 게 답이야. 이런 게 답이야. 됐니? 그러면 그에 따른 내가 y축을 찾을 건데, 자, y축이 여기라고 하면 gx의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 CC 답이 아닐 것 같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 내가 여기를 y축으로 잡으면 보세요. gx가 이렇게 나왔다가 여기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지금 좌우대칭의 형태가 되거든. 어쨌든 이건 뭐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그다음 여기는 얘는 y축을 어디다 잡아야 돼? 여기다 잡거나 여기다 잡아야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다 잡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약간 시시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다 잡으면 이렇게 갔다가 저를 대칭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 잡으면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고, 여기다 잡으면 이렇게 갔다가 저 대칭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지. 일단 gx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실제로 답이 될 수 있는 걸 골라봤더니 답은 2가지 형태밖에 안 돼. 극값도 3개면서 실전수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 한번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쪼개버리면 이렇게 된 다음에 올려버리니까 극값이 3개가 아니라서 모순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눠버리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 그러면 극값이 1개, 2개, 3개, 4개, 5개니까 모순이야. 그런 거에는 여기서 수밖에 없어.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렇게 된 다음에 정확히 지금 이렇게 따라오니까 극값이 3개가 따라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낼 거면 여기를 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얘는요, 이쪽에 그려버리면 이렇게 갔다가 저 대칭 올라가니까 극값이 3개가 아니지. 그치? 자, 얘는 이렇게 넣어버리면 갔다가 대칭이니까 이렇게 올라가.
그럼 그 값이 얘도 하나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자, 얘는 나눠봐.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안 되지. 그치? 자, 여기로 나눠볼까?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왼쪽을 그리고 걔를 그대로 접어버리니까 그 값 3개지. 얘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요렇게가 답이 될 수 있거나 요렇게가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운이 좋다면 저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냥 택해서 답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고, 혹시 하나를 택하다가 모순점이 생긴다면 걔가 답이 아니라 다른 게 답이다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답을 하나 정해서 그쪽으로만 파고들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렵거든. 이걸 많이 해본 다음에 그럼 얘는 왜 안 되지? 라고 궁금증이 들면 그때 한번 파고들어서 다시 재는데, 일단 선생님은 답 쪽으로 생각할게요. 자, 그럼 일단 답은 여러분한테가 답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 왜 답인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정리하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가볼게. 답인지를 몰라. 근데 그냥 저걸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저렇게 답을 내보자. 자, 그래서 주어진 fx를 내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에 따른 y축을 이렇게 잡아야지만 얘를 fx라고 할 수 있고, 그럼 gx가 어떻게 생겼냐면 gx는 x가 음수일 때 fx를 그리고 여기까지, 그 다음 x가 양수일 때는 쟤를 접어버리니까 얘가 gx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1,0에서부터 t, ft까지의 직선의 길이를 ht라고 하겠대요. 그 다음 마이너스 1,0에서부터 t, ft까지의 직선의 길이를 it라고 하겠대.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집중. 마이너스 1,0을 찍어야 되거든. 왜냐면 찍은 다음에 직선의 길이를 알아봐야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을 요런데 이상한 데 찍지 마시고 무조건 특징적인 여기서 보는 거라고. 어디다 찍을 거야? 왜 찍지 않을 거라는 것이. 여기까지 그냥 바로 찍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문제풀이에 조금 에러가 생겨.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여기가 일단 y축이니까 왼쪽에 찍을 건데 약간 특징적인 데부터 보겠다는 거야. 이해돼요? 아, 그래서 저기를 마이너스 1,0라고 생각해서 한번 봐보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 ht가 의미하는 것은 t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 기울기를 보인다는 거지. 이 기울기를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얘가 ht를 의미하는 거야. 됐나요? 자, it가 의미하는 것은 마이너스 1,0부터 t, ft까지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와. 근데 이 다음부터는 ht는 여기에 있는 얘가 ht라면 it는 여기에 찍혀야지 f에 찍혀야 되니까 t가,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의 기울기가 it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G에다가 찍을지 F에다가 찍을지를 구별해서 이놈들의 기울기를 HT, IT 구별을 하는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HT의 극대값이 0이 돼야 된대. 그리고 IT가 A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해야 된대. 이것 한번 처리해보자. 봐봐. HT의 극대값이 0이 된다. 자, 그럼 언제가 극대지? 프라임이 0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라 함은 증가하다가 값이 감소해야지 극대라고 한단 말이야. 값 자체가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돼. 그럼 보세요. t를 내가 여기서 한번 이동시켜보자. 자, 그러면 값이 점점 어떻게 돼?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하지. 계속 증가한단 말이야. 맞아? 그러다 언제 감소해? 증가해. 여기에 접할 때까지 증가해. 근데 그러다가 다시 감소하긴 하지. 맞아? 근데 그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 딱 이 점, 이때가 극대 점이 되는 거야.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 점이 극대 점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의 극대값이 0이라는 얘기는 그때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얘기니? 그럼 얘는 점점점 증가하다 기울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점점점 감소하게 됐는데 이 점일 때의 기울기가 0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마이너스 1이 사실은 여기 있으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위치를 다시 찾는 겁니다.
다시 찾아볼게요. 그래서 저렇게 가셨던 분들은 재빠르게 다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서요. fx는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0을 어디다 찍어볼래? 특징적인 게 찍을 거야. 그럼 선생님은 이번엔 마이너스 1,0는 특징적인 거니까 여기가 아니었어. 그럼 약간의 특징을 우리가 그래프 형태를 알아보려면 마이너스를 약간 여기다 찍어볼 것 같아. 나라면. 왜냐면 여기는 이론에 대해서 막 근을 가지고 우리가 한 수씩을 또 세우고 하니까 마이너스를 저기서 한번 보겠다고. 그럼 다시 HT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t의 값이 이동함에 따라 이놈의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기울기. 맞아? 그럼 이거 기울기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맞아? 음수인데 점점점 완만해지니까 기울기 증가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의 기울기가 딱 연대하래. 그러면 증가해. 음수야. 그러다가 여태까지 증가해.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감소하지. 이 점이 뭐야? 극대가 되는 거야. 근데 그때의 기울기가 0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아, 얘가 다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 극대인데 이놈에 대해서 뭔가 만족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IT를 봐야 되는데 얘가 계속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IT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점에서부터 이 F라는 점 찍어가지고 이놈의 기울기를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기 노란색을 따라갈 게 아니라 여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따라오세요. 자, 그럼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나요?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나요? 계속 증가하죠. 얘는 A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이 A가 마이너스 1이면 말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A는 그냥 이 축까지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사실 여기 찍혔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래프는 애초에 이렇게 찍혔겠구나. 더 나아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겠구나. 여기는 0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fx의 형태가 끝난 겁니다. 마이너스 1을 한근으로 넣고요. 0을 3중근으로 받는 fx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끝이에요. 됐니? 끝.